우리 시니어님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잘 받으셨나요? 주로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 저는 동네 편의점과 약국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소비 쿠폰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관련한 이 기사나 영상들을 보면 항상 달리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저도 참 궁금했는데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받는다고 좋아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소득만 증가해서 소득세 왕창 나온다. 받은 돈보다 나중에 세금으로 낼 돈이 더 많아진다. 이게 다 우리 세금이다. 난 끝까지 안 받고 안 쓸 거다. 이런 댓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제 영상에도 이러한 댓글들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아마도 걱정되는 마음에 남기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를 찾아보고 또 검색을 해보니 실제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세금과 관련한 여러 기사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관한 각종 의혹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쓰면 정말 세금이 더 나오는 것인지, 세금도 내지 않는 외국인들에게까지 소비 쿠폰을 준다는데 이거 사실인지, 심지어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취약계층 예산과 국방 예산을 삭감해서 뿌린 거라던데 이것 또한 정말 사실인 것인지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또 궁금하셨을 내용들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도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있어 요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받은 금액을 모두 쓰신 분도 계시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어디서 써야 할지를 몰라서 아직 못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내용 전달드리기 전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가맹점이 어디인지 지도로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부터 빠르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에 있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를 찾을 수 있는데요. 네이버 지도 또는 카카오맵 또는 티맵에 들어가서 내가 궁금한 매장을 검색하면 해당 매장의 홈 화면 또는 정보 화면에 이렇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가맹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문구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가려는 매장이 해당 매장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지도 앱을 통해서도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그 많은 돈이 다 어디서 나왔는지 아냐. 바로 필수 예산을 삭감해서 만든 거다. 특히 저소득, 장애아동 등에게 쓰여야 할 예산과 나라를 지키는 국방 예산을 삭감해서 소비 쿠폰 재원이 마련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마련된 것일까? 갑자기 궁금증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직접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행안부의 발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온라인 가짜뉴스 등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라고 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주장되고 있는 가짜 뉴스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근본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예산은 상반기 집행 실적, 사업 추진 절차 등을 감안해 예상되는 불용 규모, 즉 쓰지 않는 규모를 조정한 것이며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필수 예산을 삭감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재원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취약계층 예산과 국방 예산을 삭감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쓰일 돈을 마련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러한 예산을 삭감해서 마련된 재원이 아니라 상반기 집행 실적과 사업 추진 절차 등을 감안해서 쓸 일이 없는 또는 쓸 곳이 없는 규모를 조정해서 재원을 마련했다는 뜻인 거죠. 혹시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 재원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으셨나요?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두 번째 의혹입니다. 난민도 나랑 똑같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더라. 어떻게 세금도 내지 않은 외국인이랑 우리랑 같은 취급을 할 수 있냐?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까지 도와주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난민 인정자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난민 인정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2024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 당시 지급했던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난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정부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 이 당시에 난민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이게 작년 2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이 난 것이죠. 즉 난민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라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 또한 난민 인정자에게도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안부에서는 추가로 이러한 설명을 했는데요. 난민 인정자도 내국민과 동일하게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이 혜택만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난민 외에 다른 외국인들은 또 어떨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정부는 이번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제외했는데요.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국내에 정착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일부는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주민등록표에 포함된 외국인 가족,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험 가입자,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 외국인들은 왜 예외 대상일까요? 이들은 모두 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의무를 지는 만큼 권리도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기준 소비 쿠폰 지급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약 35만 8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 대부분은 다문화 가정, 귀화자, 영주권자 등 국내 사회에 실질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도 세금도 내지 않는 외국인들이 지원금만 받아가는 거 아니야? 왜 외국인들한테까지 지원금을 나눠주는 거야? 이런 의혹 가지고 계셨었나요? 관련하여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세 번째 의혹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숨겨진 목적이 뭔지 알아? 한국형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려는 예행 연습인 거야. 일각에선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소문도 떠돌았었는데요.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중 국민께서 편리하신 수단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형 디지털 화폐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런 소문은 아마 지급 방식이 발표되기 전에 디지털 화폐 예행 연습으로 일종의 디지털 화폐처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들로 시작이 됐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상품권 중에 내가 원하는 수단으로 지급을 받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은 전혀 관련 없는 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보실 땐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큰 의혹을 갖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소득세를 매긴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때문에 소득이 더 증가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된다더라. 지원금 좋아하지 마라. 이거 다 나중에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다. 받은 소비 쿠폰 금액보다 내야 될 세금이 더 많아진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요. 이거 정말 사실일까요? 기껏 지원금 줘놓고 나중에 세금으로 다시 뺏어가는 걸까요? 우선 이런 의혹이 시작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소비 쿠폰에 세금을 물린다는 의혹은 지난 7월 10일, 그러니까 소비 쿠폰이 지급되기 전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조세정착학회가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서부터 불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이 토론에서 민 의원이 소비 쿠폰을 지급하면서 사후에 조세를 통해 회수하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세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적 재분배는 조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손으로는 민생 쿠폰을 나눠주며 생색내고 다른 손으로는 구조적 증세를 통해 국민들 지갑을 겨냥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민생지원금에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는데요. 특히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7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과 달리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내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관한 과세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한 바는 있지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 위기 시기에 지급됐던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서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종료되는 것 또한 검토한 바 없다며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의원들의 주장이고 실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소득이 증가해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어 말했는데요. 그 근거는 무엇이냐? 최대 55만 원의 소비 쿠폰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액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더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그건 바로 현재 세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득세법에 보면 지원금에 대해 과세를 어떻게 한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입씨름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즉 법에 이렇다 저렇다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혼란이 가중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과세를 예외로 한다는 법령이 생기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덧붙였는데요. 하루빨리 관련 법령이 만들어져서 지원금이 나올 때마다 생겨나는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과 궁금증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그동안의 의혹과 궁금증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